대한불교 조계종이 현행 총무원과 포계원, 교육원으로 이루어진 3원 조직체제를 총무원 1원 조직체제로 통합하는 종원 개정을 30년 만에 추진합니다. 화엄사와 법주사 등 국내 주요 사찰 8곳에 금강문과 천왕문이 국가지정 문화유산 보물로 지정됩니다. 창작 뮤지컬 시다르타가 6번째 시즌 작품으로 다음 달 광주에서 첫 선을 보이는 데 이어 올 하반기에는 해외 무대 진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새학기 시작과 함께 캠퍼스 청년불교 활성화에 적극 나서는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제62년차 주현우 중앙회장을 만나 새해 각오와 주요 계획을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7일 토요일 BBS 뉴스입니다. 지난 94년 종단 개혁 이후 30년 만에 시대 변화에 발맞추고 통합으로 업무 효율을 높이는 조계종단의 조직 개편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현재의 3원 체제를 1원으로 통합하는 종원 개정 추진이 다음 달 19일 개원하는 중앙종회에서 본격화됩니다. 첫 소식 홍진호 기자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총무원과 교육원, 포교원의 3원을 총무원 1원으로 통합을 추진하는 것은 시대의 변화를 수용하기 위해서라고 밝혔습니다. BBS 신년 대담에서 이같이 말한 진우 스님은 조직 개편은 94년 3권 분립의 토대 위에 행정부서의 변화라며 30년 세월의 불가피성을 강조했습니다. 현 총무부의 수계와 승적 관리는 교육원의 교육, 연수 기능과 중복되기에 이를 연계하는 등 전체 조직의 재조정 필요성이 높다는 겁니다. 이제 수계라든가 또는 뭐 승적 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서로 연계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지금 난맥상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3원 체제를 그것을 전체 조직, 그러니까 뭐 각 그 부서와 이렇게 서로 다시 이제 펼쳐놓고 재조정, 재조합을 통해서 능동적인 그런 부서로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집행부와 교구본사 주지까지 참여한 중앙종회, 종단 미래대비를 위한 특별위원회는 30년 만에 조직 개편 당위성에 공감하는 분위기입니다. 출가자 감소로 출가 이후의 업무보다 출가 활성화를 위한 기구가 필요하고 사찰 관리 업무 또한 재무부와 문화부의 중복된 업무를 합해하며 3원에 각기 있는 연구소와 연구실도 하나로 모으자는 의견까지 나왔습니다. 총무원이 이같이 조직을 개편하려면 다음 달 19일 개원하는 중앙종회에서 이를 위한 종원 개정안이 먼저 통과돼야 합니다. 위원장 시무스님은 종원 개정이 첨예하게 다툴 문제가 아니라서 가능하리라 본다고 조심스럽게 전망하며 조만간 차기회의를 열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종원 개정의 결과는 알 수 없으나 특위는 물론 중앙종회 분위기 또한 종원 개정은 조직 개편의 시작일 뿐이라며 집행부에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입니다. 이제 종단의 출가자 감소나 어떤 미래 대비하기에는 어려운 조직 아니냐. 이제 30년을 대해서 큰 틀에서의 변화를 가져와야 된다. 그래서 종원 개정을 통해서 총무원 집행부를 갖다가 좀 더 집약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고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쪽으로 해야 된다. 신도 출가자 재정 감소에 대응한 미래지향적 조직 개편은 다음 달 종원 개정의 성패를 떠나 반드시 이뤄야 할 종단적 화두로 더욱 굳어질 전망입니다.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우리 사회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 국민들의 마음을 평화롭게 하는데 종교계가 앞장서자고 당부했습니다.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 대표의장이기도 한 진우 스님은 어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열린 제26차 정기총회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진우 스님은 종교계 수장을 비롯한 구성원들이 마음을 모으고 솔선수범해 사회의 여러 현안을 해소하는 데 역할을 다하자고 강조했습니다. 종지협 정기총회에서는 지난해 사업보고와 결산 승인을 비롯해 오는 5월 발트 3국 이웃종교 체험순례 등
올해 사업계획 심의 의결이 이루어졌으며 신임 사무국장으로 황춘기 조계종 사회차장이 임명됐습니다. 정기총회에는 대표의장 진우 스님과 공동대표 정서영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이용훈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의장, 나상호 원불교 교정원장, 최종수 성균관장, 김영하 한국민족종교협의회 회장 등이 함께했습니다. 불교계 유래 사찰숲 전문 연구기관인 사단법인 한국사찰림연구소가 조계종 산하의 종령기구로 새롭게 출발합니다. 한국사찰림연구소는 오는 25일 오후 2시 서울 봉은사 구생원에서 2024년 정기이사회와 정기총회를 열고 조계종 산하 종령기구화 여부를 최종 의결할 예정입니다. 앞서 조계종 총무원은 지난해 11월 15일 종무회의를 열어 한국사찰림연구소를 종단 산하에 두는 종령기구 설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조계종 사회부는 종단 산하 사찰림연구소 설치 운영안을 통해 사찰림의 기능과 공익적 기여도가 높아짐에 따라 사찰림 관리와 보존을 위한 전문적인 연구 주체로서 가칭 조계종 사찰림연구소 설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사찰림연구소는 조계종 산하 종령기구가 되면 종단 사찰림 관련 연구와 사찰림 탐방 프로그램, 산림청과 환경부 등 관련 기관과의 연구사업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화엄사와 법주사 등 국내 주요 사찰 8곳에서 만날 수 있는 금강문과 천왕문이 보물로 지정됩니다. 문화재청은 구례 화엄사 천왕문과 완주 송광사 금강문 등 우리나라 주요 사찰의 금강문과 천왕문 8건을 국가지정 문화유산 보물로 지정 예고했습니다. 이번에 지정 예고된 금강문과 천왕문은 양산 통도사 천왕문과 순천 송광사 사천왕문, 화엄사 천왕문, 완주 송광사 금강문, 영광 불갑사와 포항 보경사, 보은 법주사, 김천 직지사 천왕문 등 8건입니다. 금강문과 천왕문은 사찰에 들어설 때 두 번째와 세 번째로 만나는 건축물로 금강문은 가람과 불법을 수호하는 금강 역사를 모신 분이며 천왕문은 사천왕상을 봉안해 가람을 수호하고 모든 악귀를 물러나게 하려는 뜻에서 세워졌습니다. 문화재청은 이번에 지정 예고된 8건에 대해 한 달 동안 의견 수렴과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광주광역시가 남구 칠석동 덕산사에 있는 목조열의 좌상을 지난 14일에 시 유형 문화재로 지정했습니다. 덕산사 목조열의 좌상은 조각승 상정스님이 지난 1754년 직후에 제작한 것으로 추정되며 불교 문화사적 가치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상정스님은 지난 18세기 불국사의 역사적 배경과 유물 등을 기록한 불국사 고금 역대기에 도금 양공 호남 상정이라고 언급될 정도로 유명한 조각승입니다. 부처님 깨달음의 과정을 담은 창작 뮤지컬 시타르타가 6번째 시즌 작품을 갖고 다음 달에 빛고울 광주에서 새해 첫 선을 보입니다. 뮤지컬 시타르타는 태고종 전국 비구니 회장 현중 스님 등을 홍보대사로 위촉하면서 올 하반기 해외 무대 준비에도 나섰습니다. 이석호 기자입니다. 서울 조계사 어린이법당에 모인 배우들. 창작 뮤지컬 시타르타의 광주 공연을 앞두고 막바지 연습에 한창입니다. 완벽한 무대를 선보이기 위해 동작 하나하나에 정성을 쏟으며 서로 간의 호흡을 맞춥니다. 처음이기도 하고 또 이 작품이 오랜 역사를 가지고 해온 만큼 실망시켜드리지 않게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서 또 많은 분들이 이 작품을 보고 또 많은 것들을 느끼실 수 있게. 정말 많은 분들께 요 시타르타라는 뮤지컬이 좀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고, 정말 이번 계기를 통해서 정말 불교계가 한국에서 좀 널리 더 한국을 넘어서 세계로 좀 더 많이 알려졌으면 되는 그런 바람입니다. 창작 뮤지컬 시타르타가 시즌 6번째 작품으로 옷을 갈아입고 다음 달 빛고울 광주에서 관객들과 만납니다. 고타마 시타르타가 부귀한 삶을 버리고 깨달음을 향해 가는 과정을 다룬 뮤지컬 시타르타는 지난 2019년 첫 선을 보인 이후 해를 거듭할수록 작품 완성도와 관객 호응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첫 해외 공연도 5주년을 맞은 올해 하반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관객들이 좀 선호하는 부분, 또 좋은 부분을 더 발췌해가지고 이번에는 더 아름답고 멋있는 그런 장면들이 연출이 될 겁니다. 이번 올해를 완성도 최고로 높은 그런 작품으로 만들어서 이제 세계로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만드는 해라 이렇게 생각하고 더욱더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타르타 제작사는 태고종 전국 비구니 회장 현중 스님과 대한불교청년회 장정화 회장, 김종필 동국대 특임 교수를 홍보대사로 위촉했습니다. 오늘 와서 공연하는 걸 보니까요, 연습하는 거 보니까 갑자기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정말 너무 열심히들 하시고 계시고, 우리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뭐 불자가 아니고 비불자라도 뮤지컬 시타르타는 꼭 보게 해야 되겠다. 제 목표입니다. 올해는 시타르타가 전 공연이 모든 좌석이 매진되기를 부처님은 간절하게 원하면 이루어지신다고 했습니다. 저희들 청년불자들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뮤지컬이라고 하는 장르를 통해서 불교에 대한 깊은 이해도 하고 부처님의 삶을 반추하면서 자신도 돌아보고 이러는데 여러분에게 큰 감동과 울림을, 영감을 줄 거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시타르타는 다음 달 8일부터 10일까지 광주 예술의 전당에서 오는 4월 5일부터 7일까지 울산 현대예술관에서 관객들과 만납니다. BBS 뉴스 이석호입니다. 조계종단의 기본 교육기관인 조계종립 기본선언이 수행 정진에 나설 신입생과 편입생들을 찾습니다. 기본선언 입방 대상자는 행자교육을 수료한 3위, 3인이로 다음 달 16일 오후 3시까지 인제 백담사의 기본선언 사무실로 직접 또는 전화로 접수하면 됩니다. 희망자는 입방 원서와 청규 서약서, 은사스님 추천서, 수계증명서나 3위, 3인이증, 건강진단서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조계종립 기본선언에서는 선원장급 이상 스님과 선교를 겸한 강주급 스님 등이 강의를 맡아 수행 참선의 실제와 이론을 함께 배울 수 있는 수업이 진행됩니다. 기본선언 학인들은 결제 안거 기간에는 참선과 법문 위주의 정진력을 기르고 교과 안거 기간에는 결제 기간 동안 수행한 정진력을 바탕으로 교과 교육을 집중적으로 받습니다. 군불교의 대표적인 신행단체인 국군불교 총신도회가 오는 25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용산 국방부 원광사에서 제17대 고현석 회장 취임과 창립 24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합니다. 이번 행사에는 조계종 군종 특별교구장 법원 스님과 조계종 총무원의 주요 소임 스님들, 다른 종단 대표 스님, 제17대 국군불교 총신도회장으로 취임하는 고현석 육군 참모차장, 박대섭 국군 예비역 불자연합회장 등 각계 불교 신행 단체장들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참석자들은 이 자리에서 군 불자로서의 신심을 다지고 군포교 활성화를 위해 정진할 것을 다짐할 예정입니다. 국군불교 총신도회는 지난 2000년 2월 25일 전 장병에게 부처님의 깨달음을 포교하라는 기치 아래 출범한 군불교 신행단체입니다. 금정총림 범어사 성보박물관이 부산시 국립진주박물관과 협력해 출판물을 잇따라 발간하는 등 지역문화 보존과 향유시설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범어사 성보박물관은 지난해 부산시 사립박물관 지원사업과 국립진주박물관 출판 협력 사업을 통해 모두 4종의 책을 발간했습니다. 특히 범어사 성보박물관은 부산시의 지원을 받아 삼국유사 유네스코 등재를 기념해 지난해 열린 특별전 삼국유사 기록하다를 기반으로 한 국영문도록 천년의 기록 범어사 삼국유사를 각각 펴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어린이 대상 그림책 금빛 물고기의 비밀 삼국유사편도 제작했고 국립진주박물관과의 출판 협력 사업으로 범어사의 역사와 부산 경남의 지역사를 담은 범어사 역사를 담다 담다를 발간했습니다. 네, 한국 불교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대학생 불자들이 갑진년 새해에 어떤 활동을 펼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제62년차 중앙회장을 모시겠습니다. 청년 대학생 전법이 중요한 과제인데요. 직접 청년 대학생들의 생각은 어떤지 들어보겠습니다. 주현우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62년차 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작년 연말에 사실 회장이 되셨는데 그때 처음에 제가 알기로는 후보자가 나오지 않아서 조금 선출까지 시간이 걸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어떤 과정이 있었습니까? 처음에 이제 저는 선거관리위원장으로 먼저 이제 출마를 했었고, 그래서 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이제 여법하게 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게, 다음 회장이 나올 수 있게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후보자가 나오지 않더라고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 학생들은 서울로 올라와야 되고 휴학도 해야 되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지원이나 이런 게 또 많지는 않다 보니까 후보자로 마음 내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후보자 등록 기간이 지났고 그럼에도 우리는 중앙회장이 필요하니까 대불련이 있기 위해선 여러 친구들을 찾아서 설득했는데 그것도 쉽지 않고 오히려 물어볼수록 친구들이 더 힘들어하니까 자기가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미안해하고 힘들어하니까 이제 그만 물어보고 내가 먼저 나서야겠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이제 선거관리위원장에서 후보자가 되었고 그렇게 중앙회장으로 올라왔습니다. 예. 중앙과 지부, 지회 간 소통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첫 이야기를 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대학생 연합단체라서 어딘가 큰 조직에 속해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대학생들이 모여서 우리도 하나로 힘을 모으자 그렇죠. 이렇게 만들어진 단체니까 그러면은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죠. 그래서 나는 그거를 더욱더 강화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처음 이제 중앙회장이 되었을 때 그걸 강조했습니다. 네. 그리고 지회 활성화 중요하죠. 각 지역의 지회가 있잖아요. 지회 지부 이렇게 있는 건데 템플스테이라든지 또 무슨 공모전 이거는 뭐 어떤 설명 좀 해주십시오.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템플스테이 같은 경우에는 요즘 학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템플스테이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이제 대벌련 입장에서 그리고 지회 입장에서 학생들에게 좀 지원을 통해서 템플스테이에 대한 접근성을 낮추면은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교류하면서 하고 싶은 템플스테이 활동을 할 수 있고 그거를 대학생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대학생들을 또 연합해서 근처 지역에 연합 템플스테이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서로 다른 지역의 학생들이 소통을 하게 되겠죠. 그렇죠. 이거를 활성화시키고 싶기도 하고 또 공모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옛날에 이제 영상 이제 1분짜리 릴스 동아리 홍보 영상 공모전을 했었어요. 저희 경북대학교에서. 그게 굉장히 좋은 것 같더라고요. 1분이니까 짧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대학생들이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는지 알 수 있으니까 이거를 대불련에서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평소에 아이디어가 많이 있었네요. 이미. 예. 여기서 이제 아주 궁금증이 생기는 게 그렇다면 불교를 처음 접하게 된 무슨 계기가 있었는지요? 아니면 태어나기 전부터 무슨 인연이 있었는지? 태어나기 전부터 인연이 있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제 아버지께서 스님이세요. 제가 기억하기로 4살 때 아버지께서 갑자기 집을 나가셨는데 스님이 돼서 돌아오신 이런 식으로 저는 이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원래 스님께서는 출가를 생각하고 계셨는데 결혼을 하게 되셔가지고 잠깐 미뤘다가 이제 진짜 스님이 되셔서 가족과 함께 다 같이 절로 들어가서 살면서 그 어떤 학생보다 아마 불교가 익숙하고 평범하다고 생각될 정도로 이런 불교 그 자체의 삶을 살지 않았나 합니다. 예. 이제 보통 대학교는 3월에 개강하잖아요, 그죠? 네. 개강하면은 이 동아리들 이렇게 운동장에 맞습니다. 지금 학생들 유치를 한다고 표현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이제 그리고 선물도 나눠주고 막 이제 계속 이제 학생들한테 관심을 끌기 위한 노력을 하시는데 지금 당장 계획이 있으십니까? 3월 개강 딱 되면. 네. 저희 대불련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업입니다. 캠퍼스 포교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이렇게 3월달, 9월달에 개강할 때 가두 모집이라고 하죠. 아니면은 뭐 동아리 행사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때 이제 학생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물품을 저희가 이제 각 지회, 동아리로 지원을 해주는 사업도 하고 있고 또 웰컴 키트라 그래서 신입생들에게 이런 작은 박스에 선물을 담아가지고 불교 굿즈들을 또 이렇게 전송을 해주기도 해요. 이런 사업도 하고 있고 또 4월 달에는 이제 국제 불교 박람회에서 직접 부스 운영을 한다거나 5월 달에는 어느 정도 학생들이 불교 동아리에 모인 상태니까 이제 서울에서 또 합동 수계법회, 이제 11월 달에는 지방에서 합동 수계법회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목표를 제시를 했는데 전국 각 대학의 불교 동아리를 하나씩 만들겠다.
아, 이거는 이제 임기 내 목표입니까? 아, 이게 네. 전국 각 대학에 하나씩 만드는 게 네. 제가 목표라고를 하기에는 아. 제가 직접 하기엔 좀 힘든 일이기는 해요. 지금 여러모로 다른 어른들께서 시도하는 걸 많이 도와주고 있지만, 네, 제가 생각하는 거는 네, 불교 동아리를 통해서 대학교에 이제 막 이렇게 쉴 수 있는 공간, 불교 동아리가 그런 쉴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죠. 네, 그래서 하나씩 만드는 거는 이제 저 혼자 할 게 아니라 여러모로 제가 노력도 하기도 하겠지만 다른 분들과 또 협업을 통해서 진행을 하게 될 거고, 이제 그 불교 동아리가 쉼터로서 작용을 해야 하니까 네, 저는 그 어떻게 하면은 그 쉼터가 될 수 있는지, 잘 운영되고 지속될 수 있는지 그 노하우를 전달해주고, 또 아니면은 이제 여러 물질적인 재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연결을 해주고 이렇게 노력할 생각입니다. 예. 작년에 참 행사들이 많았어요. 특히 이제 상월결사, 사단법인 상월결사에 대학생 전법위원회가 출범이 돼 있고, 뭐 조기종 포견도 기존에 있고요. 그래서 청년 대학생 전법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각 대학교에서 여러 가지 움직임이 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홍익대 불교 동아리 홍연이라고, 그게 원래 1960년대에 있었다가 90년대 말인가요? 주춤했다가 이제 다시 재창립을 한 거거든요. 앞으로 좀 그런 게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시나요? 네. 작년 2학기쯤부터 상월결사 이제 워크숍이 진행된 이후부터 계속해서 많은 동아리들이 재창립되고 있더라고요. 그거를 다 알진 못하지만 저도 직간접적으로 얘기를 듣고 있고, 올해 1월 지나가니까 정말 적극적으로 이제는 확실하게 저희 대불련의 의견도 물어보시고 도움도 구하시고 하시면서 이제 상반기만 해도 정말 많은 동아리들이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각 대학에 하나씩 만드는 거는 상월결사 어른들께서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니까 저는 거기에 대한 지원만, 협업만 이렇게 해줘도 충분하지 않을까. 자, 대불련 제62년차 중앙회장으로서 올해 활동을 앞두고 이제 이게 연초입니다만은 대불련을 내가 어떤 조직으로 내가 있는 동안 탈바꿈 시켜놓겠다, 이런 각오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시죠. 과거에는 대불련이 정말 대단했다고 들었어요. 한번 행사하면 200명, 300명씩 모이고 우리가 막 30명 모아서 법회한다 그러면 뭐 30명밖에 안 되냐. 어른들은 다 그 시절을 경험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나도 그렇게 하고 싶다. 약간 과거의 영광을 되찾고 싶다. 약간 이런 생각이 조금씩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탈바꿈 시키기보다는 일단 과거에 그럴 수 있었던 원동력, 시스템들을 이렇게 지금 시대에 맞게 살려와서, 필요 없는 건 버리면 되는 거고 필요한 것들은 살려와서 또 현 시대에 맞는 그런 대불련을 만들어서 과거처럼 아니면 그 이상으로 뭐 진짜 정말 많은 학생들이 모이고 그런 큰 원력을 쌓을 수 있는 그런 대불련이 되었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제62년차 중앙회장 주현우 회장님과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2월 17일 토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